자, 여러분들 요 교재는 지금 그 새로운 화학 새로운 화학 뭐 저는 지금 요거 23판을 보고 있는데 그 23판 아니라 뭐 22판 사용하시는 분 뭐 21판 다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그 페이지가 뭐 257쪽인데 요게 그 새로운 화학의 기출문제 5장 기출문제인데 요거를 한 10문제 정도 단위로 쭉 한번 요 풀이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질문이 없으신 분들은 요거 그냥 뭐 저 앞부분 좀 쉽고 뒷부분은 5장 이후 문제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도 많죠. 그래서 한번 쭉 그 제가 그냥 그 평이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 볼 테니까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그 새로운 화학의 기출문제 5장부터 한번 보시면은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 난이도 하급이죠. 근데 요게 이제 변시 뭐 27회라고 한다면은 거의 뭐 30년 전 아마 지금 이 준비하시는 분들 뭐 태어나기도 전에 그 예전 문제죠. 근데 한번 그 쭉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이 5장 기출 문제 중에서 뭐 일부만 뽑아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그 뭐 쉽다고 해서 지나갔는데 뭐 나는 또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뭐 계실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쭉 한번 뭐 쉬운 거는 쉬운 거대로 또 어려운 문제대로 어려운 문제대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 난이도 뭐 하라고 했는데 굉장히 이제 기본 문제죠. 자, 요 반응식 주어지고 평형상수 K인데 요 평형상수 예전에는 요 평형상수를 요 한 30년 전, 뭐 30년 더 된 문제잖아요. 요거 요런 문제를 낼 때 원래 이제 평형상수 K는 KC와 KP 요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전에는 요런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요 KC와 KP를 구분을 하지 않고 이렇게 출제를 했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 지금 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KC를 묻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은 평형 상태에서 ABCD의 그 몰농도, 요 몰펄리터의 몰농도죠. 그렇다면 요 반응 같은 경우에는 용 액상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유출을 해야 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요 농도로 그냥 계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KC를 물어본 문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꽤 많아요. 여기서 예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대충 보면은 한 20년 전까지 요랬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푸시면 되고 여러분들 그 평형상수 K를 세우는 거 뭐 기본 뭐 강의에서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뭐 여기 K에 대한 식을 세우고 농도를 2몰 농도씩이라고 줬으니까 뭐 계산 자체도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죠. 그래서 뭐 답은 요거다. 요 정도로 하시고 지금 요 2번 문제 요것도 뭐 30회니까 요것도 뭐 30년 전 기출 문제인데 자, 델타 G의 값이 음이 되는 경우 요것도 이제 뭐 하급 문제인데요. 요것도 사실은 뭐 출제 문제가 좀 허접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이제 자발적, 비자발적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과연 그 기준이 뭐냐? 여러분들 그 특별한 언급이 없이 그냥 뭐 여기 자발적이다, 비자발적이다 뭐 요거는요 항상 정반응을 기준으로 출제를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델타 G의 값이 음이 되는 경우는 요 자발적 반응이다. 뭐가? 요 정반응이 자발적이다.
그렇다면 뭐 반대로 역반응은요, 뭐 비자발적이겠죠. 자, 요 문제하고 좀 유사한 거 요거 좀 같이 좀 볼게요. 지금 요거 4번 문제를 보시면 아까 그 2번 문제하고 같은 건데, 자, 자유 에너지 변화가 0인 경우, 그러니까 자유 에너지는 G죠. 근데 그 변화다. 델타 G가 0이다. 그럼 걔가 이제 평형에 있을 때의 정의죠. 좀 전에 2번 문제에서 이 델타 G가 음인 경우는 요거는 정반응이 자발적이다. 자, 같이 그 연관지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여기서 이제 그 주의 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델타 G가 0이라면 이제 평형 상태의 정의죠. 그런데 자, 요 델타 G 노트 요거는 자, 요 노트 표시가 있으면 요건 뭐예요? 표준이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뭐 문제 그 해당 뭐 이제 관련 있는 문제를 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델타 G가 0인 경우가 평형이다. 요거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요거 이제 그 필요한 문제 있을 때 요것도 자세하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델타 G와 델타 G 노트는 동일하지 않죠. 얼마만큼 차이가 있어요? 요 R, T, L, N, Q. 여기서 Q는 뭐죠? 요 반응 지수. 그래서 지금 요만큼 차이가 있다. 개념적으로도 차이가 있는데, 요것을 제가 이제 5장 그 기본 강의할 때 뭐 말씀은 드렸는데, 요 식 자체는 유도를 하지 않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 이제 기본 강의에서는 유도를 하지 않았지만, 요거 뭐 Q&A 요런 기회를 통해서 요거 나중에 요 이제 뒷부분에 있어요. 5장 기출문제의 뒷부분에서 요거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뭐 별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기본 과정에서는 요거 유도하는데 뭐 한 15분, 20분 뭐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기본 과정에서 그거 그 유도한다고 또 시간 막 뭐 많이 그 소모하고 싶질 않아서 안 했던 건데, 요 나중에 요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유도를 해보고, 이 차이가 뭔지, 우리 그 시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거 변리사 1차 시험이잖아요. 그 정도에서 시험 문제를 풀 때 요 델타 G와 델타 G 노트의 그 차이, 요것도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 기본 강의 때는 그 강의 시간이 제한이 돼 있고 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뭐 이런 Q&A 시간 같은 경우에는 4시부터 뭐 5시 반까지 시간이 뭐 시간은 그냥 정해졌지만, 뭐 1시간 반 딱 그 맞춰서 해라 이런 법이 없죠. 그냥 제가 요 기본 강의 시간에 그 시간 제한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이런 내용들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 뭐 하다가 한 거예요? 2번 문제 요거 풀다가 관련된 거 같이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엔트로피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그 31회 문제니까 이것도 뭐 거의 30년 전 문제인데, 자, 틀린 거. 요 문제도 난이도는 하급이에요. 그런데 자, 자발적 과정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해에 대해 요거 맞는데, 요것도 약간 좀 문장이 허접하죠. 여기서 말하는 엔트로피, 요게 이제 연력학, 요 1번 지문이 연력학 제2법칙인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엔트로피는 뭐예요? 이거 우주 엔트로피다. 자,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은 어떤 과정, 뭐 우리 이제 화학에서는 화학 반응이겠죠. 이 자발적 반응의 그 절대적인 조건은
그 반응이 일어난 결과 이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뭐 이 지문에서 그냥 뭐 엔트로피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객관식 문제에서는 쭉 읽어봤을 때 이 틀린 거 고르라고 했죠. 완전하게 틀린 거. 그걸 고르면 되는 거니까 뭐 1번은 맞다고 치자.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액체 상태의 물질은 고체보다 높은 엔트로피를 갖는데 맞죠. 고체 상태에서는 입자가 자유롭게 이렇게 이동할 수 없는 상태죠. 액체나 기체 상태에서는 입자들, 뭐 분자다, 이온이다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이동할 수 있으니까 더 무질서한 상태죠. 맞고요. 그 다음에 요 3번. 요거는 연력학제 3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요 순수한 결정성 고체 0K에서 엔트로피가 0이다. 이거는 그냥 암기하세요. 뭐 그렇구나. 왜냐하면은 요것도 뭐 이제 실험적으로 뭐 입증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요 0K에 절대 온도 0K에 도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0K에서 그 순수한 그 결정성 고체 같은 여러분 결정 아시죠? 입자들이 굳어 있는데 규칙적인 배열을 하면서 굳어 있는 요런 그 고체를 결정성 고체라고 한다. 뭐 0K에서 엔트로피 0이다. 요게 이제 그 엔트로피를 그 계산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거든요. 뭐 얘기하자 보면 복잡해요. 그래서 요 3번 지문 같은 경우에 그렇구나. 그냥 뭐 암기 정도. 요렇게 지나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4번 얘는 뭐 완전히 틀렸잖아요. 여러분들 그 엔트로피 S라고 하죠.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위치적 무질서도, 그 다음에 열적인 무질서도. 요거 이제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온도를 낮춘다? 그러면 열적인 무질서도가 감소한다. 엔트로피 감소하는 거죠. 근데 엔트로피를 증가시켜야 된다. 이제 완전히 틀렸죠. 뭐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요 4번 지문도 여기서 말하는 요 엔트로피, 요거는요, 요 개의 엔트로피를 말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1번 지문에서도 그냥 엔트로피, 4번 지문에서도 그냥 엔트로피, 라고 뭐 지문을 만들었는데, 실제 이제 그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면, 우주 엔트로피다 1번에서는, 그 다음에 4번에서 말한 엔트로피는 개의 엔트로피다. 요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어쨌거나 요 4번은 뭐 틀렸다. 그리고 요 4번에서 그 이 엔트로피를 우주의 엔트로피라고 하더라도 이건 틀린 말이죠. 4번 지문은. 근데 이걸 왜 개의 제가 엔트로피라고 해석을 하느냐? 요 4번 지문에 보면 그냥 온도가 아니라 물질. 여기서 말하는 물질이 뭐겠어요? 내가 관찰하고 있는 그 대상, 개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4번에서 말하는 엔트로피는 개의 엔트로피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틀렸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뭐 기본 시간에도 다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죠. 기체의 몰수를 증가시키면 위치적 무질서도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개의 엔트로피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요 5번에서 말하는 요 반응의 엔트로피, 요거 역시 개의 엔트로피를 말한다. 요것도 맞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 뭐 난이도는 뭐 이제 하급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 엔트로피에 대한 요 개념을 한번 빠르게 정리하려는 그런 목적의 문제로서는 뭐 그냥 읽어볼 만하다. 자, 요 정도로 하고요. 4번 좀 전에 2번과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린 문제고, 5번 자 연력학 제1법칙 요거 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자 일단 연력학 제1법칙을 가장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요 2번이죠.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있죠. 요거 뭐예요? 요거 우주의 에너지. 여러분들 그 발열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이런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개가 열을 방출한다. 그 개의 에너지 낮아지겠죠. 흡열 반응은 그 반대겠죠. 그래서 어떤 반응이나 어떤 기계적 과정에 따라서 개의 에너지는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죠. 근데 이 보존된다는 게 뭐예요? 우주의 에너지. 왜? 자 여러분들 요 개가 있고요.
요게 우주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주에서 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주위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죠. 그러면은 개와 주위 사이에 1과 열의 형태로 에너지가 이동은 하지만 요 개와 주위 사이에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우주 전체로 봤을 때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하다. 요게 연력학 제1법칙,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그 헤스의 법칙, 요뭐 엔탈피 뭐 계산할 때 많이 쓰죠. 요 헤스의 법칙, 요 1법칙에서 파생된 법칙이고, 그리고 3번, 요게 좀 전에 요 우주, 개와 주위로 구성된 우주에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좀 어렵게 쓴 게 요 3번 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에너지가 생성된다. 요 표현도 좀 이상하죠. 아니,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뭐 에너지가 생성 소멸되는 것이 아닌데. 근데 요거는, 자, 예를 들어서 개의 에너지예요.가 증가한다. 에너지가 어떻게 증가를 해요? 주위로부터, 자, 요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주위로부터 개로, 자, 예를 들어서 뭐 100kJ의 에너지가 이동했다. 그럼 개의 에너지가 100kJ만큼 증가한 거죠. 요걸 플러스 100kJ 이렇게 표시하죠. 그런데 자, 그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양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당량만큼 없어진다. 요거는 뭐예요? 이거 추위. 즉 개가 흡수한 100kJ라는 에너지가 생성되거나 창조되는 것이 아니죠. 예, 뭐 저기 그 국어적으로는 좀 이상한데 의미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요 4번 있죠. 요 카르노 사이클 얘기인데 이거 설명드리다 보면 좀 복잡한데, 요거는 제가 물리 있죠. 그쪽으로 좀 넘길게요. 이 주위에 아무런 변화도 남기지 않고 열을 저열원으로부터 고열원으로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요거는요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여러분들 좀 전에 뭐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4번 지문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엔트로피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물리에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넘기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다 보면 1시간 지나가요. 그래서 4번은 1법칙과는 관련이 없다.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죠. 일단 4번 답으로 찍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이 동그라미 2번에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요거는 굉장히 정확하게 잘 표현했네요. 개와 주위 이런 말도 쓰고, 개와 주위에서의 전체 에너지, 이 말이 뭐예요? 우주의 에너지다. 자, 뭐 변화하다, 뭐 한 형태로 또 다른 형태로, 예를 들어서 뭐 일을 뭐 열로 또는 열을 일로 이렇게 그 이동할 수는 있지만 그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 5번은 뭐 좋은 지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5번 문제는 뭐 요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이것도 난이도는 하급이에요. 그런데 요 지문들,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 있죠. 요것들은 한번 읽어볼 만하다. 뭐 요 정도로 해서 지나가고요. 자, 6번 문제. 자, 반응식 줬죠. 무슨 흡열 반응이다. 요것도 이제 예전에 어떤 분들 질문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지금 지금 화살표를 보면 요거 가역 반응이라고 하죠. 가역 반응이라는 게 뭐예요? 요 정반응뿐 아니라 역반응도 가능하다. 역반응도 가능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흡열 반응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 흡열 반응이라는 게 요 정반응이냐, 또는 역반응이냐.
자, 요 질문인데 질문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상식적으로 자, 제가 좀 전에 뭐 요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한 것 같은데 요거 여기 아까 2번 문제에서 요 델타 G의 값이 의미된다. 요 기준이 뭐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항상 정반응 기준이라고 그랬죠. 어, 자, 화학에서는요. 그 화학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있죠. 그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아예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뭐 법칙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관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 반응 어쩌고 저쩌고 흡열반응이다. 이거는 무조건 정반응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역반응에 대해서 야, 가역반응이니까 정반응뿐 아니라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럼 역반응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출제자가 역반응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다면 반드시 역반응이라고 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 언급 없이 뭐 흡열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뭐 델타 G가 음이네, 어쩌고 저쩌고 항상 정반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면 역반응은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겠죠. 자, 요것을 깔고 자, 요거 제가 여러분들 이게 프랑스 사람 제가 기본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 프랑스 말을 배운 적이 없어서 이 발음이 안 돼요. 그런데 요 르 샤틀리에 요거 그 문제에 또 지문에 이 사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쨌든 르 샤틀레의 원리 이거 뭐예요? 평형 이동 원리다. 자, 평형 이동 원리에 의해서 자, 평형이 왼쪽 즉 역반응으로 이동하는 조건을 찾으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요 문제 자체도 여러분 난이도 이거 하급이에요. 그런데 자, 평형 이동 요거는 뭐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 자, 어떤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그 평형을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이 세상에 세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반응물 또는 생성물의 농도를 변화시키는 방법. 두 번째, 여러분들 요거 지금 다 반응식 보면 요거 다 기체상의 반응이죠. 요 기체 반응에서는 압력.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압력이 반드시 요 부피 변화를 수반하는 내용이다. 세 번째 이제 온도. 이거죠. 한번 볼게요. 그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H2를 가한다. H2. 자, 자, H2를 가하면 H2의 농도가 증가하겠죠. 자, 어느 물질 농도가 증가하면 그 물질 농도가 감소되는 지금 얘죠. 그럼 얘 농도를 증가시키면은 얘 농도가 감소되는 어떤 반응? 정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아니다. 그 다음에 CO 를 가한다? 이거 좀 문제 좀 썰렁하죠. CO는 여러분들 요거 조금 일부를 좀 지우고 잠깐만요. 지저분하니까 요거 좀 일부를 지우고 자, 일부를 지우고 한번 볼게요. 자, CO의 농도가 증가하면 CO의 농도가 감소하는 역반응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2번이 이 문제가 뭐예요? 왼쪽 역반응으로 이동하는 조건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2번이 답이죠. 자, 그 연습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일정한 부피에서 수증기를 제거한다. 자, 수증기는 요 생성물인데 수증기를 제거한다. 그럼 수증기의 농도가 감소하는 거죠. 그럼 그 물질, 감소된 물질, 자, 수증기 농도가 감소되면 감소된 수증기를 보충시켜야 되기 때문에 역시 정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4번 계를 가열한다. 온도죠. 자, 온도를 증가시킨다. 계를 가열하면 계의 온도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그 계로 흡수된 열 때문에 평형이 깨진 거기 때문에 흡열 반응. 자, 흡열 반응. 좀 전에 흡열 반응이 무슨 반응이었다고요? 청반응이었죠. 그래서 이 4번 역시 정반응 쪽으로 평형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되겠고 또 동그라미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그라미 1번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죠. 자, 좀 전에 동그라미 1번에서 H2를 가하면
정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했죠. 그런데 H2 대신에 CO2도 뭐예요? 얘 지금 반응물이잖아요. 그죠? 얘 농도 증가시키면 역시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문제는 굉장히 쉬운데 지금 보니까 이거 33회. 여러분들 그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그 2026년 요 변리사 시험 있죠. 요게 63회예요. 저기 그 30년 전의 뭐 기출 문제니까 쉽겠지만은 그냥 뭐 개념, 그러니까 평형 이동의 그 기본적인 내용을 뭐 우리가 빠르게 연습하는 문제로서는 뭐 그냥 뭐 볼만하다.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자, 그 AG2 크롬 O4 요 7번 얘 같은 경우에 여러분 요 문제도 그냥 뭐 하급이에요. 현재 출제한다면. 근데 이제 요 문제에서 요 문제 뭐 답 여기 뭐 다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요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용해도 규칙 암기 사항이죠. 기본 시간에도 제가 굉장히 많이 그 강조를 드렸던 내용인데, 자 일단은 그 첫 번째 이 질산 음이온을 포함하거나 두 번째 일족 양이온. 일족 양이온, 그러니까 일족 그 알칼리 금속이잖아요. 알칼리 금속인데 요거 뭐 시험에 밤낮 나오는 거 K 플러스 뭐 Na 플러스 요 두 정도. 요것을 포함하는 염들은 요 100% 수용성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네 번째, 요거 1, 2, 3, 4 요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 Cl 마이너스 Br 마이너스 I 마이너스 포함하는 것들 원칙적으로 수용성이고 또 SO4 2 마이너스 요거 황산음이온이죠. 얘를 포함하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수용성인데 요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얘를 외워야 되죠. 예외. 얘도 예외가 있다. 여러분들 요 예외라는 게 뭐예요? 요 수용성의 예외니까 한마디로 예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용성이다. 물에 잘 안 녹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Ag 플러스 은, 그 다음에 Pb 납, 그 다음에 수은 Hg2 2 플러스. 이 수는 양이온 형태가 좀 이상하죠. 그냥 외워야 돼요. 지금 황산 음이온 같은 경우에도 예외가 이런 애들하고 같이 결합한 거. 그러면 자, 요거 이제 다시 요 외워야 되는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지금 요거를 보면은 자, Ag2 크롬 O4 만약에 얘가 물에 녹았다라고 치면 어떻게 돼야 되죠? 자, 두 개의 Ag 플러스와 크롬 O4 2 마이너스. 자, 요 양이온과 요 음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자, 요 그 크로메이트라고 부르는 건데 어쨌든 크롬 O4 자, 이가 음이온이죠. 여기 그 수용성 잘 녹는 염을 만드는 이온 요 리스트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애들은요 무조건 부용성이에요. 그럼 불용성이라고 진짜 완벽하게 안 녹는 것이냐? 아니죠. 눈으로 볼 때는 거의 녹지 않고 밑에다 가라앉는다. 자, 그래서 불용성이라고 부르는데, 자, 극히 일부는 녹는다. 극히 일부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Ag2 크로모4 자, 요 솔리드죠. 근데 자, 극히 일부는 녹아요. 자, Ag 플러스와 크로메이트 음이온으로. 그런데 거의 고체로 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포화용액이라는 게 뭐죠? 포화용액? 포화용액이라는 게 우리 그 자,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녹을 만큼 녹았다. 더 이상 녹지 않을 만큼 녹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맥시멈 녹았다는 거죠. 그런데
맥시멈 녹았지만은 우리가 이제 화학의 관점에서 보면요, 요게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자, 요거 제가 여기 보시면요, 요게 가역 반응이죠. 자, 정반응은 용해 반응이고요, 역반응은 침전 반응이죠. 그러니까 요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난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눈으로 볼 때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평형 상태죠. 요게 이제 포화 상태다. 요때 그 Ag 플러스의 농도 요거 줬죠. 그러면 자, 용해도 곱이라는 게 뭐죠? KSP다. 요것도 제가 여러분들 그 기본 강의 시간에 굉장히 강조를 드린 내용인데, 이 대문자 K로 표시하는 그 개념들이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뭐 K, 뭐 C다, 뭐 KP다, 뭐 좀 전에 얘기했던 KSP다, 또는요 산염기 쪽에서 나오는 KA다, KB다, 또는 뭐 KW다 등등등. 이 대문자 K로 표시하는 것들은 100% 뭐다? 평형 상수다. 자, 그래서 여기 뭐 해설에 잘 적어놨네요. 용해도 적 또는 용해도 곱이라고 불러요. 요 아래 반응에 대한 평형 상수다. 그러면 이것도 자 보세요. KSP는 이렇게 정의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왜? 평형 상수 K를 세울 때 이 순수 고체 이런 애들 표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반응식을 보면은 Ag 플러스와 요 크로메이트 요 몰비가 2대 1이죠. 그러면 이 Ag 플러스의 농도가 지금 여기 뭐라고 주어졌어요? 여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면 요 크로메이트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요것의 절반이 돼야 되겠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데 지금 A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계수가 2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2승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 답이 나온다. 요 KSP와 관련된 요게 이제 예전에는요, 이거 지금 34회니까 뭐 이제 29년 전 한번 나오기 잘 안 냈던 문제예요. 그런데 요거 좀 이상해요. 이게 최근에 꽤 자주 출제를 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뭐 오늘 이게 5장 뭐 기출 문제가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뭐 다 풀기는 좀 힘든데, 제가 이제 뭐 다음 주, 뭐 다다음 주 계속 하면서 5장, 6장, 뭐 7장 기출 문제들 쭉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요 최근 출제된 요 기출 문제들 있죠. 요거 뭐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요 정도로 하고 8번 요것도 뭐 하 난이도인데 요즘 이런 문제 출제하지도 않죠. 자, 기체 반응이에요. 증가시켰을 때 반응 속도를 감소시키는 거. 자, 여러분들 화학 반응,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선 반드시 유효 충돌과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럼 유효 충돌 수가 증가한다면 반응 속도도 같이 증가하겠죠. 활성화 에너지는 낮아져야 반응 속도가 증가하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제 반응 속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제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죠. 자, 반응 속도를 이제 감소시키려면 유효 충돌수가 감소하고 활성화 에너지는 높아지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자, 온도를 높였다. 온도를 높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효 충돌수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지겠죠. 쉽죠. 그 다음에 농도?
여러분들 농도 증가시키면 여러분 농도가 뭐예요? 여기서 이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농도는 몰 농도를 말해요. 몰 농도라고 하는 것은 몰수를 부피로 나눈 값인데 농도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단위 부피당의 몰수가 증가한다. 이 분자 간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그럼 유효 충돌수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반응 속도 빨라지겠죠. 그래서 1번, 2번 답이 아니고 압력. 자, 잘 보세요. 기체 압력은 농도와 같은 개념이죠. 왜? 기체 압력. 자, P는 nRT를 부피로 나눈 값이죠. 그런데 R 값은 상수고 온도 얘기 없으면 온도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압력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부피분의 몰수가 증가한다. 이 부피분의 몰수 이게 뭐예요? 아니 보니까 몰농도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압력이 증가한다. 기체 압력이 증가한다. 기체 농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반응 속도 빨라질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부피 지금 요식 한번 다시 볼까요? 요거 제가 다시 쓸게요. 지금 요거를 보시면은 자 압력은 nRT를 부피로 나눈 값인데 자 R값 상수고 뭐 온도 얘기 없으니까 온도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이 부피를 증가시키죠. 그럼 일정한 몰수에서 부피를 증가시키면 이 부피 압력 서로 어때요? 반비례하죠. 압력이 낮아지니까 부피를 증가시키면 반응 속도는 느려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 4번이 답이고 촉매는 여러분 촉매는 이제 정촉매와 부촉매 이 역할이 반대잖아요. 정촉매 양을 증가시키면 반응 속도는 빨라지겠고 부촉매 양이 증가하면 반응 속도는 느려지겠지만은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애매한 거예요. 세모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완벽하게 틀린 지문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체 반응에 있어서 부피를 증가시키면 이건 100% 반응 속도를 감소시키죠. 그러니까 4번을 일단 답으로 찍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부촉매를 썼다면 이제 그 반응 속도를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여기 그냥 촉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촉매일 수도 있으니까 5번은 그냥 맞는 지문으로 치자. 자,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출제자가 출제하셨다 이런 느낌 들죠. 이 흡열 반응 이거 지금 보다 보니까 좀 전에 이거 문제 본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6번 문제 보니까 이 반응식도 똑같고 이것은 흡열 반응이다. 이런 말 나오죠. 이제 이뭐 그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한 것이다. 출제자분이. 자, 그런데 이제 요 앞부분은 똑같은데 이제 뒷부분은 말 좀 바꿔야 되겠죠. 그죠? 똑같은 문제 뺏겨 쓸 수는 없으니까 평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이거 1번 지문이 똑같아. H2를 가면요. H2의 농도 증가했으니까 요거 정반응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걔를 가열한다. 그러면 흡열 반응, 즉 역반응 일어나야 되겠죠. 걔의 압력을 높인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이 평형 이동 있죠. 평형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3개가 있다. 요 아까 썼으니까 아까 쓴 거 한번 볼게요. 요게 평형 이동시키는 요인은요. 요 3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요 2번에서 요 주의할 사항이 있죠. 지금 그거를 낸 거예요. 자, 지금 개의 압력을 높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압축을 한다. 자, 3번 같은 경우에 자, 원칙적으로 개를 압축을 했다. 그러면 자, 기체 몰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요 반응식을 보니까요. 여기 좀 깨끗하게 좀 할게요. 자, 요 반응 기체
요거 생성기체인데 자 개수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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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죠. 지금 요런 반응 같은 경우에 100% 정반응이 일어나도 기체 몰수에 변화가 없죠. 역반응 마찬가지예요. 지금 반응한 기체 개수 합이 2죠. 또 생성된 기체 개수 합이 2죠. 즉 정반응, 역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기체의 종류는 바뀌지만 계를 구성하는 전체 기체의 몰수에 변화가 없는 이런 반응이잖아요. 이런 반응 같은 경우에는 압축을 하거나 또는 감압을 한다. 즉 계를 뭐 찍어 누르거나 혹은요 뭐 피스톤을 뽑아서 계의 부피를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평형을 이동시킬 수 없는 반응에 속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자, 4번 같은 경우 수증기 제거한다. 이거 뭐 아까 이 지문에 똑같은 거 이분 좀 너무하네요. 그죠? 이거 몇 년 전에 이게 36회 기출 문제인데 이거 뭐 그냥 뭐 예전 기출 문제 그냥 뺏겨 썼어요. 이거 33회 34회 바로 이 33회 기출 문제를 34회에다가 카피 또 페이스트 하면은 좀 양심에 찔리니까 또 3년 정도 지나서 똑같은 거 낸 거예요. 그냥 말만 바꿨어요. 수증기를 제거하면 제거된 수증기를 보충시키기 위한 정반응이 일어나겠죠. 또 뭐 CO2와 H를 동시에 제거해요? 이건 역반응이 일어나겠죠. 이거 반응물을 동시에 제거하면 하급이에요. 자, 9번, 자 10번까지 하고요. 뭐 좀 숨 좀 돌렸다가 여러분들 제가 막 그 기출 문제 지금 뭐 풀이하면서 막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뭐 질문 있으셔도 질문을 뭐 못 올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요 10번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제가 좀 뭐 목도 쉴 겸 해서 잠깐 기다리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자, 10번. 이거 하급 이거. 자, 이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뭐 촉매를 넣어 주었다. 자, 여러분 아까 그 평형 이동, 자, 평형을 이동시키는 요인은 자, 농도를 변화시키는 거, 기체 반응에서 압력 변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온도. 요 세 가지 외의 요인을 제외한 어떤 요인도 평형을 이동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촉매를 넣어줬다? 촉매는 아니에요. 촉매는 평형 이동과 관련이 없다. 그런데 어쨌든 촉매를 넣어줬대요. 자, 맞게 설명한 거. 뭐 온도 상승한다. 뭐 온도 감소한다. 이거 반응 일어났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정반응 일어나면서 45kcal의 열을 방출한다. 이 얘기는요. 정반응 발열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온도 상승한다? 온도 왜 상승했겠어요? 정반응 일어났으니까. 온도 감소한다? 역반응 일어난다는 건데 이거 다 틀렸다. 그 다음에 전체 부피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거 다 틀린 거예요. 이거 뭐 반응, 여기 보면은 지금 정반응 일어나면 기체 몰수가 감소하죠. 역반응 일어나면 기체 몰수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기체 몰수에 따라서 뭐 부피가 증가, 감소했다는 뜻인데, 자, 촉매는 평형 이동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 문제도 이제 문제 난이도 자체는 쉽지만은 이 촉매와 이제 평형 이동 사이의 관계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문제다. 이 정도로 보시고요. 일단 이 10번까지 뭐 대충 그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10번까지의 문제들 나중에 그 시간 있으실 때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요 풀어보니까 시간 많이 걸렸지. 실제 여러분들 이거 1번부터 10번까지 다 하급 난이도 문제잖아요. 이거 한 5분 정도면은 다 푸실 수 있는 이런 문제니까 빠르게 한번 개념 연습용으로는 그냥 뭐 괜찮은 문제들이다. 요 정도로 보시고 잠깐만 좀 숨 좀 돌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뭐 기본 강의, 객관식 아니면요 개념 확인 문제 뭐 어떤 것도 좋거든요.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여러분들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그 자료 찾아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5장의 기출 문제
그 11번부터 20번까지 또 한 10문제 한번 쭉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지금 새로운 화학, 화학의 5장, 요 기출문제, 요 11번부터 20번까지 뭐 10문제 이렇게 차례대로 쭉 풀도록 할게요. 요거 지금 제가 이제 이 풀이하는 동안에도 뭐 요거 말고요. 5장뿐 아니라 이제 다른 내용에서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그 질문 요 그 채팅창에 올려 주시면은 뭐 제가 끊고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새로운 화학 그 뭐 22판, 23판 전혀 상관없어요. 자, 11번 한번 볼까요? 11번을 보시면은 자, 이거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게 아니죠. 연력학 법칙, 나머지는 뭐 다른 연력학 법칙을 따른다, 뭐 요건데. 자, 일단 열은 항상 뭐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물질로 전달된다. 요거 이 법칙. 그 다음에 풍선 안에 헬륨 기체가 풍선 한쪽 구석으로 저절로 이거 스스로죠 몰리는 경우는 없죠. 이거 이 법칙. 왜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은 그 엔트로피가 낮아지죠. 질서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4번 볼게요. 향수병 마개를 열면 냄새가 퍼져나간다는 게 확산한다는 거죠. 무질소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발적 변화를 한다. 이 법칙이죠. 그 다음에 물에 설탕을 넣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스스로 녹는다, 섞인다는 거죠. 이 법칙. 그러면 요 3번 석탄이건 조개탄이건 석탄으로 이제 조개탄. 자, 석탄은 덩어리고요. 조개탄은 얘를 쪼갰다는 거죠. 그러면 좀 빨리는 타겠지만은 방출되는 열량은 같다. 연력학 제1법칙 이야기죠. 요거 그죠? 요것도 난이도 문제인데요. 난이도로 본다면 그냥 뭐 1법칙과 2법칙을 평범하게 여러 가지 이제 표현으로 뭐 예를 든 뭐 지문 연습 문제로는 뭐 좋다. 요 정도로 하고 지나가고요. 12번 문제. 요거는 제가 이제 기본 과정에서 이 그 반응 차수 관련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제 그 풀었던 문제 같은데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뭐 간단한 반응식이 나와 있고요. A 농도를 2배 증가시켰더니 반응 속도가 2배 증가했다. 근데 여기서 좀 엄밀하게 말한다면 이제 A 농도를 2배 증가시킬 때 B의 농도는 일정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A 농도만이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하죠. 자, 그러면 A에 대한 차수는 뭐 1차다. 자, B의 농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B의 농도만 2배 증가시켰을 때 반응 속도 8배 증가했다. 즉 B 농도의 그 3승배 이렇게 변화했다 요 얘기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반응 속도 법칙을 하면 자, K를 상수로 하여 A에 대하여 뭐 M차, B에 대하여 뭐 N차. 근데 요 M과 N이라는 차수가 요 전체 반응식으로부터 우리가 구할 때 요 계수 1과 2 계수와는 상관이 없죠. 이렇게 실험적으로 구하죠. 그래서 아까 구했더니 A에 대해서 1차, B에 대해서 3차. 그러면은 반응 차수는 요 A에 대한 차수, B에 대한 차수 합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4차다. 이제 하 난이도인데 뭐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문제에서 자 전체 반응식으로부터 차수를 구할 때 요거는 계수와는 관련이 없다. 여러분들 요 계수와 달라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관련이 없다. 무관하다. 근데 뭐 요 잠시 후에 이제 좀 뒤에 가면은 또 뭐 이런 문제가 나오지만은 그 전체 반응식이 아니라 단일 단계 반응식이 있거든요. 단일 단계 반응식에서는 그대로 이제 계수가 차수가 된다. 이 차이 이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13번 문제. 요것도 이제 하 난이도 문제인데, 자, 정반응 방향으로 평형 이동. 근데 이제 요 문제도 이제 38회 옛날 문제니까 좀 허접하죠. 이제 평형 이동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이 화살표들이요, 정반응만 일어나는 이런 화살표로 표시가 됐죠.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출제 오류예요. 그런데 뭐를 묻는 건지는 뭐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자, 일단 그 질소 기체 분압을 증가시킬 때, 자, 질소 기체 분압자 A 같은 경우에 질소 기체 분압 증가시키면 역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A는 아니고, 또 B 같은 경우에는 맞네요. 질소의 분압을 증가시키면 정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 얘도 틀렸죠. 질소 기체 분압 증가시키면 역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B만 답이다. 이런 것들 뭐 직전에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풀 때에도 저 제반 사항들 우리 같이 생각을 해봤으니까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 문제도 그냥 하급인데요. 뭐 중하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좀 전에 1번, 12, 13번 같은 경우에는 그 지문 읽다 보면 그냥 답이 딱 나오죠,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하급이긴 한데 읽자마자 답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뭘 해야 돼요? 계산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계산을 일단 그 시험장에서 일단 뭔가 계산을 한다. 그러면 일단 긴장이 되고 떨리니까 또 계산 실수 같은 경우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중하급이다.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자, 1번 반응, 2번 반응이라고 할게요. 요 반응을 두 개를 주고 요 반응에 대한 엔탈피를 계산해라. 요거는 이제 그 근거로 보면요. 헤스의 법칙을 묻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2번이에요. 요거. 자, 첫 번째, 두 번째 반응식을 갖고 이 그 문제에서 원하는 반응식을 만들면 되죠, 그죠? 그럼 요거는 퍼즐 맞추듯이 하나하나씩 맞춰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지금 이 반응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탄소 고체가 필요하죠. 이 탄소 고체 여기 있는 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O2가 필요하죠, 그죠? O2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이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CO 가 필요한데요. CO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위치가 중요하죠. 이 생성물의 위치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 CO가 있긴 있는데 이게 이제 반응물로 와 있고요. 그래 위치가 지금 반응물, 생성물 다르고, 그 다음에 원하는 반응식에서는 CO가 1몰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는 지금 2몰이 있죠. 그러면 자, 요걸 굳이 쓴다면은 자, 1번 반응식에다가 2번 반응식을 빼준다라고 하는 건요. 2번식의 역반응을 쓴다. 그 다음에 계수 맞춰줘야 되죠. 아까 우리가 원하는 반응에서는 CO가 1몰인데 여기에는 지금 2몰로 와 있죠. 그럼 2번식을 절반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상태 기호는 생략할게요. 자, 자, 1번 반응식이에요. 하고 O2. 그랬더니 CO2가 됐다. 자, 2번 반응식의 역반응, 요거 마이너스 표시해 줄게요. 요거를 절반으로 나눈 거. 그러면 자, CO2가 요 반응물로 오게 되죠. 그리고 2로 나눴으니까 CO2 이렇게 되죠. 요게 지금 CO와 2분의 1몰의 O2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딱 맞죠? 여기 CO2 양쪽에서 지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 O2 여기 1몰이 있었는데 여기 생성물의 2분의 1몰이 있으니까 양변에서 2분의 1몰을 빼주면은 요거 2분의 1몰 남죠. 그러면 원하는 반응식 딱 나오죠. C. 자, C.
그 다음에 2분의 1몰의 O2, 그 다음에 CO5가 되는 요 반응식이 나오죠. 자, 그러면 뭐 계산 어떻게 했냐? 1식의 엔탈피는 마이너스 390.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2번식의 역반응을 쓰게 되면 부호가 반대가 되죠.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560이었으니까 부호 반대 플러스 560인데 요것을 2번식을 2로 나눴으니까 엔탈피도 2가 되죠. 요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것들은 뭐 그냥 차분하게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다. 여러분 요 문제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는 또 출제가 된다. 출제가 예상되는데 물론 반응식이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줄 것이다. 예상이 되는데 뭐 문제 반응식이 복잡해 폰들 그냥 퍼즐 맞추듯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찾아내면 돼요. 요거 아까 전에 이렇게 제가 하나씩 하는 거 다 보여드렸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15번 문제 요거 하급. 요것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풀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 기본 과정에서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반응식이 이렇게 주었고요. 자, B의 농도를 일정하게 하고 A 농도를 2배 증가시켰을 때 반응 속도 4배로 증가했다. 요거를 참 먼저 이렇게 써야죠. 자, 이 전체 반응 속도는 K를 상수로 하여 A에 대하여 뭐 몇 차, 또 B에 대하여 몇 차,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질 텐데, 여기 이제 출제자가 이렇게 해준 거. 여기서 이제 A와 B에 대한 차수를 뭐 찾아봐라. 지금 B의 농도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A 농도만 2배로 증가했을 때 4배 증가했다. 요 A에 대해서 2차라는 뜻이죠. 그리고 A와 B의 농도를 모두 2배로 증가시켰을 때 8배 증가했다. 그러면 A 농도 2배로 증가했을 때 아까 A에 대한 2차니까 전체 반응 속도는 4배가 증가해야 되는데 B 농도 2배 증가한 효과도 있겠죠. 전체 반응 속도가 8배 증가했다면 B 농도 증가에 따라서는 이게 2배 증가해야 되겠죠. 그죠? 산수잖아요. 그러면 지금 B 농도를 2배 증가시켰을 때 전체 반응 속도는 2배 증가했다. 그럼 B에 대해서는 요 1차 이렇게 되겠죠. 전체 차수는 이제 3차가 되는데 요 각각의 차수를 물어봤으니까 요 2번 답이다. 여러분 요거는 그냥 빠르게 뭐 특별한 설명 없이 이렇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16번 요거 중요해요. 요것도 뭐 그냥 뭐 하급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 난이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기본 시간에 요 반응 메커니즘에 관련된 그 이론 설명할 때 뭐 같이 다 했던 요런 문제거든요. 자, 뭐 문제는 뭐 별게 없고 그 속도 표현식을 이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그럼 그냥 바로 풀게요. 자, 일단 전체 반응은요. 요 1단계와 2단계를 더한 거. 그럼 더해 보시면 두 개의 O3가 분해가 돼서 세 개의 O2가 되는 반응이 묻진 않았지만요. 뭐 전체 반응식은 이렇게 되고 자, 1단계는 빠른 평형 상태 있고요. 2단계가 느리다. 그럼 이 느린 단계를 자, 전체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묻진 않았지만 개념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기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반응 메커니즘 요거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고 이제 묻진 않았지만은 여기서 여러분들 요 산소 원자 있죠. 요 산소 원자는 1단계의 생성물로 생성이 됐다가 2단계의 반응물로 바로 반응해 버리죠. 요런 애들을 뭐라 그래요? 반응 중간체다. 자, 개념들을 한번 쭉 본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볼게요. 굉장히 기계적이죠. 자, 여러분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요 그 전체 반응이 아니라 요 단일 단계에서 반응 속도식을 세울 때는요. 그러니까 요 전체 반응식이 아니라 단일 단계에서 속도식을 세울 때는 계수가 그대로 차수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전체 속도는 느린 단계였던 요 2단계의 속도와 근사치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자, 그럼 2단계는요. 여기 지금 K2가 2단계의 속도 상수죠. 자, K2를 상수로 하여 O2 그 다음에 O 요것들이 반응을 하는데,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전체 반응 속도식이 아니라 요 단일 단계, 여기 좀 쓸까요? 자, 단일 단계 반응식의 차수는요, 그대로 계수를 써야 한다. 이것도 뭐 저기 왜 그 단일 단계와 전체 속도가 뭐가 다른가, 그 계수가 또 설명드리다 보면요, 이게 또 막 1시간 후딱 가버려요. 그냥 요 정도는 우리가 그냥 암기 정리할 수 있잖아요. 요거. 그래서 지금 요 2단계 O3 계수 1이고 O 계수 1이죠. 그럼 각각 1차, 1차. 근데 문제는 뭐죠? 여기에서 요 반응, 자, 전체 속도식은 2단계의 속도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요게 지금 반응 중간체라는 거죠. 이 중간체 농도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측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중간체 농도를 내가 실험실에서 측정할 수 있는 물질의 농도로 표현하는 거. 이게 뭐예요? 그 느린 단계의 전 단계는 빠른 평형 상태에 있다. 그 평형 상태 정의가 뭐죠?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다. 그래서 바로 쓸게요. 자, 1단계 정반응은요. 자, K1을 상수로 하여 O3에 대해서 1차죠. 그 다음에 1단계 역반응은 K-1을 상수로 하여 O2와 O에 대해서 각각 1차, 1차 이렇게 되죠. 이게 1단계 정반응, 1단계 역반응 속도인데 요 속도가 같다. 그렇다면 지금 좀 전에 그 실험실에서 측정할 수 없었던 요 반응 중간체 있죠. 요거를 정리를 해서 대입을 하면 된다. 자, 어떻게 해요? 자, 반응 요 중간체 O는 자, 요 값을 요쪽으로 이항하면 되죠. 자, K1 over K-1 그 다음에 O3 O2. 자, 요거 여기다 대입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전체 속도는, 자, 여기 원래 있었던 아이들 그 까먹지 않게 먼저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얘 여기다가 쓰면은 K1, K-1, 그 다음에 O3, O2. 자, 요거 다 표현했죠?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애, 여기. 죄송합니다. 요게 O3네요. O3. 처음에 잘못 썼죠? 여기 보세요. O3. 그래서 O3에 대해서 2차. 이렇게 되죠. 그죠? 요게 이제 최종적인 답이다. 자, 여러분들 요 16번 문제는 나중에도 여기 그 지금 여기 요 답만 있고 풀이가 없잖아요. 풀이는 세론화학 5장 요 반응 메커니즘 쪽 본문에 있거든요. 요 5조원의 분해 반응. 그래서 제가 풀이를 따로 안 했는데 요건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자꾸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들 요거 저기 그 시간 날 때마다. 자, 16번까지 이렇게 했고요. 17번 요 문제. 요 문제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요 그래프 있죠. 그래프가 요 그래프
요게 오류예요. 이게 41회니까 지금 요거 20년 전이죠. 요거 그때 이제 20년 전에 제가 이 학원에서 이제 강의하던 초기 시절인데 요 그래프 자체가 이제 오류가 있는데 이것을 이 문제 때문에 뭐 내가 손해 봤다라고 하면서 그 이의 신청하겠다는 학생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아니 뭐 화학 강의하는 사람이 이 문제 잘못됐어요. 그 이의 신청한다.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이어야 이제 이걸 받아주는데 근데 그래프 오류 이게 왜 오류인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요 문장 읽어보시고 자 반응 초기에 A와 B만 있었고 가, 나 반응 온도 및 압력 조건 동일하다. 자 이거에 대한 이제 해석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일단 여기 보면요. 자 여러분들 그 나 예를 볼게요. 나 지금 자 이제 이게 이제 반응 속도예요. 그 다음에 요 시간이고 지금 여러분들 그 반응 초기에 A와 B만 있었죠. 그러면 반응 초기에는 누구만 충돌할 수 있죠? A와 B만 충돌하겠죠. 그러니까 A와 B가 충돌해서 일으키는 반응이 무슨 반응이에요? 정반응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이 정반응만 일어나고 역반응은 뭐 C하고 D가 다시 A, B로 되돌아가는 반응이 역반응인데 C와 D가 처음엔 없었죠. 여기 문제 조건에서 보면 반응 초기에 A와 B만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결론이 뭔데? 지금 요렇게 자 위에 그린 거 있죠? 위에 그린 거 요게 바로 이제 정반응 속도고요.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린 거 있죠? 요게 역반응 속도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그 처음에 반응 초기의 시간 0일 때 이제 처음에 A와 B만 있었으니까 처음에는 정반응만 일어나고 역반응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A와 B 농도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그러면 A와 B 사이의 충돌 횟수가 감소할 것이니까 정반응 속도는 느려지겠죠. 역반응은 반대예요. 처음에는 이 C와 D라는 생성물이 없었기 때문에 역반응은 일어날 수 없었지만은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C와 D 농도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 C와 D는 뭐 자기들끼리 또 충돌하면서 다시 A와 B 반응으로 되돌아가는 역반응을 일으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농도가 증가하면서 역반응 속도는 점점 빨라지다가 결론적으로 자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진 요 시점이 있죠. 알자 변화가 없죠. 소위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자 여러분들 요거 지금 지저분하니까 뭐 어떤 그래프인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요거 좀 다 지울게요. 자 그래서 다시 자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진 요 시점이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자 그러면 그 가를 보면요 패턴은 똑같아요. 자 요 점선 가를 보면 패턴은 똑같은데 평형에 도달하는 시점이 훨씬 빨라졌죠. 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자 반응 속도를 비교했을 때 자 가 반응이 나 반응보다 훨씬 빠르다. 자 반응 속도만을 본 거예요. 왜?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반응에 대한 해석을 옳은 거 한번 볼게요. 일단 가, 나 중 하나의 경우가 촉매를 사용한 경우라면 나의 경우가 정촉매를 사용했다? 이거 헛소리죠. 아까 여기 보세요. 지금 반응 속도를 봤을 때 가가 빠르죠. 그럼 만약에 만약에 촉매를 사용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정촉매예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정촉매를 사용했다. 그럼 가가 정촉매를 사용한 것이 나가 정촉매 사용한 건 아니죠. 틀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의 위쪽 곡선은 역반응, 아래쪽 곡선은 정반응. 이거 아까 미리 설명드렸죠. 이거 완전 헛소리. 이게 틀린 거죠. 그러면 디귿을 보자.
가와 나의 어느 반응이나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정반응, 역반응 속도가 같다. 이거는 무조건 맞죠. 응? 요거는 100% 요건 진실이다. 그 다음에 가의 활성화 에너지가 나의 경우보다 작다. 맞죠? 요 반응 속도를 비교하면 가가 더 빠르잖아요. 그죠? 근데 왜 활성화 에너지 조절해 주는 물질을 우리는 촉매라고 한다. 그래서 만약에 정촉매를 사용한 경우라면 가가 정촉매를 사용한 경우죠. 그래서 리을도 일단 맞다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가 왜 잘못되는가? 자, 요거 가끔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좀 눈썰미 있는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자, 만약에 디귿은 항상 맞다고 그랬죠. 이 기억 니은 이건 무조건 틀린 거고요. 리을, 자, 가의 활성화 에너지가 나의 경우보다 작다라는 요 리을 지분이 만약에 옳다라면은 요 가 있죠. 더 빠른 반응. 이게 초기부터요. 이게 반응 속도가 더 지금 요 그림 여기가 좀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만약에 자 여기 쓸게요. 만약에 가의 경우 정촉매를 썼다면 정촉매를 사용한 경우라면요. 초기 속도 역시 가가 나보다 이게 빨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그림이다. 예? 여기 지금 가하고 나를 보면은 좀 여기가 애매모호하지만은 그냥 예? 이거 막 확대를 해서 보더라도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초기 반응 속도가 막 같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요 점선 있죠? 요게 자 가 초기 속도가 나보다 가가 빨라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그 다음 패턴은 같아요. 요렇게 쭉 내려가서 이제 평형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역반응 속도 요렇게 들어와서 요렇게, 예? 가 같은 경우에 요렇게 그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요 원래 출제자가 그려준 요 그림에서 일단 요 초기 속도부터가 벌써 이게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의 경우 여기 보세요. 가의 경우 정촉매를 사용했다면 첫 번째 초기 속도 역시 나보다 가가 빨라야 되고, 두 번째 평형 상태에서의 속도 있죠. 속도 역시 가가 나보다 빨라야 된다. 예? 자, 지금 가가 요 실선으로 표시한 나보다 평형 상태에서도 속도가 더 빨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그래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출제자 분들이 보통 그 교수님들이요. 이거 지금 42래니까 20년 전이잖아요. 이 교수님들이 이런 그림 직접 안 그리거든요. 이런 이제 문제만 이렇게 만들고 이런 취지로 이제 이 그림을 그리라고 그래픽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리는데 조금 이 좀 값이 좀 싼 데다가 의뢰를 해서 그렸더니 잘못 그린 그림이죠.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뭐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분들이 요 질문 하시거든요. 좋은 질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리을 지문처럼 이 활성화 에너지가 가의 활성화 에너지가 나의 경우보다 작다라고 하려면 평형 상태에서 가가 어쨌든 나보다 이 속도 빠르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초기 속도도 문제고. 그거는 여러분들은 감안하시고요. 뭐 예전 20년 전 문제를 지금 우리가 뭐 이의 신청을 해서 요 그래프를 바꿔주세요. 뭐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런 정도의 문제다. 자, 한번 받고 18번 문제. 자, 요거 또 하급. 요거 하 난이도고요. 여러분들 자 델타 G 노트와 T 요거 떴어요. 그럼 바로 우리는 공식 암기해야죠. 그죠? 자, 델타 G 노트는 뭐예요?
델타 H 노트 마이너스 T 델타 S 노트죠. 정의죠. 그런데 지금 요 출제자분이 요거를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요거 델타 G 노트가 Y축에 와 있죠. 그 다음에 온도가 X축에 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요 출제자가 이제 요구한 대로 요 그래프를 바꾸면 돼요. 자, 여기다가 한번 바꿔볼게요. 자, 델타 G 노트는 그대로 이제 Y축에 있고, 얘가 좀 앞에 와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델타 S 노트 T 플러스 델타 H 노트. 이렇게 되면 요게 지금 Y축, 그 다음에 T가 X축이니까 직선 그래프 나오죠. 자, 마이너스 델타 S 노트가 직선의 기울기, 델타 H 노트가 Y 절편. 요거죠. 여러분들 요런 부호 같은 거 깜빡깜빡 혼동하시면은 학급 문제를 그냥 하나 날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요 겉보기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요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델타 S 노트는 양수여야 되죠. 그 다음에 Y 절편, 뭐 절편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0보다 분명히 큰 쪽에 있죠. 델타 H 노트도 양수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 관련 문제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은 조금 좀 더 문제스러운 거 이런 거 있거든요. 그때 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도 쉽지만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요거 지금 시간이 지금 한 5분 남았는데 뭐 이왕 했으니까 요거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제가 그 수업 시간에 델타 G 노트에 관련된 표현 요 세 가지를 항상 세트로 암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델타 G 노트는 델타 H 노트 마이너스 T 델타 G 이거 정의죠. 근데 요 델타 G 노트는 또 마이너스 R T ln K 그 다음에 델타 G 노트는 마이너스 N F E 노트 이거 항상 같이 정리하신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19번 한번 볼까요? 자, 19번 같은 경우에 요거 뭐 그냥 하급이죠. 요즘은 이런 식으로 절대 안 내요. 자, 뭐 그냥 빠르게 할게요. 자, A가 P가 되는 반응에서 반응 차수가 2차다. 속도 상수가 K라고 해서 반감기. 여러분, 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수에 따른 반감기 공식, 적분 속도식 요거 필수 암기 사항이죠. 자, 0차인 경우와 1차인 경우와 2차인 경우. 자, 반응식은 뭐 이렇게 A가 뭐 P가 되는 반응이다라고 할게요. 지금 뭐 2차 반응 물어봤으니까 2차 반응 같은 경우에는 그냥 1 over K A 요 반응물 초기 농도 요거죠. 1차 반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ln 2 over K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계산 문제라면 ln 2의 값은 출제자가 줄 거예요. 뭐 0.69. 그 다음에 1차 반응 같은 경우에는 자, A 초기 농도 over 2K 이렇게 주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 차수에 따라서 자, 이 반응 차수에 따라서 0차 반응 같은 경우에는 A 초기 농도와 반감기가 비례하고 1차 반응 같은 경우에는 A 초기 농도와 반감기가 전혀 무관하다. 이거 상수죠? 일정하다. 그 다음에 2차 반응 같은 경우에 A 초기 농도와 반감기가 반비례한다. 다 특색이 있죠. 이거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쉽게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산 형태의 문제로 계속 나는 거죠. 자, 이제 20번 문제. 자, 촉매에 대한 옳은 설명. 이것도 이제 하급인데요. 요 이제 정촉매다. 요거는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죠. 일단 정촉매가 뭐예요?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죠.
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 촉매를 쓰면요, 반응 경로 있죠, 길이 변화되거든요. 근데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뭐 리얼은 틀렸고, 그 다음에 촉매량이라고 하는 거, 반응물에 비해서 소량만 사용한다.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이 기억 이게 맞고요. 평형상수와 촉매는 전혀 관련이 없죠. 평형상수는 다시 오직 온도만의 함수죠. 자, 대문자 K는 온도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촉매를 썼다 쓰지 않았다 평형상수 값과는 전혀 그 관련이 없다. 그래서 그냥 뭐 개념 정리용으로 뭐 그냥 괜찮은 문제다.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뭐 스타일의 문제. 그런데 어쨌든 그냥 뭐 촉매가 어떤 물질이냐에 대한 그 개념 뭐 정리용으로는 그냥 뭐 괜찮다. 자, 요 정도까지 해서 이제 지금 이제 20번까지 이렇게 이제 풀어봤어요. 다음 시간에 또 그 10문제 단위로 해서 21번부터 이제 뭐 30번 또 조금 또 숨 돌렸다가 31번부터 40번 이렇게 쭉 풀이를 해서 요 우리 이제 한빛학원 그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이제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뭐 어느덧 하다 보니까 5시 이제 29분, 뭐 5시 30분이 됐는데 오늘은 뭐 여기서 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매주 금요일이라고 딱 말씀드릴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매 금요일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매주 금요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키워드 거의 제가 뭐 개인 사정이나 이렇게 했을 때 좀 못할 수도 있다. 금요일에 요 4시에서 요 5시 반 또는 뭐 질문 사항이 많으시면요 뭐 한 30분 더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복습하시다가 이 개념적인 측면이라든지 또는 문제 풀이 과정에서 좀 그 어려움이 있는 내용들 정리해 주셨다가 뭐 채팅창에 뭐 이렇게 올려 주시면은 제가 어쨌든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뭐 자세하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우리 그 수강생분들 그 단톡방 있잖아요, 그죠? 단톡방에 이렇게 올려주시는 질문 중에서 요 내용은 뭐 같이 다른 분들과 이제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이런 질문 내용들 있죠. 역시 그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 혼자서 화학 공부하신다고 꿍꿍대면서 고생하지 마시고 조금 그 어려운 뭐 부분이 있으면은 뭐 질문 주시면 어쨌든 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는 뭐 최선을 다해서 그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지금 현재 뭐 5시 32분인데 오늘 그 Q&A 5월 23일 Q&A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채팅창으로 참여해 주신 분은 안 계시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몇 분 그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